네, 2020년 3월 18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초중고 개학이 연기돼서 4월이 되어야 이제 개학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네, 아마 자녀 있으신 분들 물론 코로나가 일단 진정되기를, 그래서 아이들이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1번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한 아이들을 계속해서 집에서 돌봐야 한다는 일이 얼마나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지 또 절감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즐겁고 오붓하면 좋겠는데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온 가족이 집안에서 부대끼다 보니 아마 생각보다 좀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추경 예산 없는 세종시 급기야 기금까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자금 조달부터 지방채 발행, 외부 은행 빚까지 세종시가 급기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적립해 놓은 기금에까지 손을 댄다. 당장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돈이 없어서다. 세종시는 최근 각 부서별 요구 예산을 취합하는 등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정 위기 국면이 길어지면서 추경 재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한 지방세, 특히 취득세 세입이 크게 감소한 게 재정 압박의 핵심 원인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자체 재원 마련 창구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취득세 등 반짝 세수 열풍에 의존한 오만한 예산 집행 정책이 시 재정에 큰 타격을 입힌 게 뼈아프다. 시는 이미 예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수천억 원 규모의 빚을 떠안은 상태, 만성적 재정 위기 지자체라는 오명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한때를 보내고 있다. 외부 은행 빚이 가장 뼈아프다. 시는 앞서 시 금고인 농협에서 300억 원을 일시 차입했다. 재정 위기 사태가 그 어느 때보다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손쉽게 알아챌 수 있는 대목이다. 시가 추경 재원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내부 거래를 또다시 시작한다. 시는 이미 한 차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내부 거래를 실행으로 옮겼다. 사실상 빚을 내는 비상조치를 취한 셈이다. 이번엔 기금에 손을 댄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내부거래 방식으로 빌려 통합관리기금 통장에 옮겨 담아 당장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시 구상이다. 임시 변통 성격이 짙은데 이마저도 사실상 이자를 내야 하는 빚으로 볼 수 있다. 시는 최근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를 세종시 의회에 상정시켜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각 실국은 비상이 걸렸다. 익명을 요구한 시 공무원은 세종시 재정 상황이 반등할 뚜렷한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빚을 내는 내부 거래를 통해 추경 재원이 마련되는 만큼 부서별 요구 예산이 반토막이 날 수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부서별 슬링이 줄어들면서 시급현안 사업 추진이 올스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네, 이번에는요, 여기 지금 충청투데이에서 세종시 이번에 총선에 나오시는 분한테 이런 공약을 좀 해달라 제안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상처 가득한 세종시 행정수도 진짜 완성할 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요구는 번번이 묵살당해왔다. 이제는 21대 총선에서 여야가 당론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하에 개헌 공약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 완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은 행정 권역 분산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하자는 취지에서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공감대가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됐다. 여야가 2012년 19대 총선을 시작으로 선거 때마다 세종시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공약하는 배경에는 그만큼 이 공약이 국익에 부합하고 유권자에게도 통한다고 여겨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쟁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그동안 세종시는 개헌과 관련해선 정치적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로 논리를 수립해 나가는 전략을 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우회 전략은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다. 국토 면적의 약 11%에 불과한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말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대목은 씁쓸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인구 증가폭은 2018년도 대비 지난해 2만 명 증가로 역대 최저인데 수도권만 불어나는 기현상도 지속된다. 21대 총선에선 지방 분권 개헌이란 전공법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대목이다. 세종시는 지방 분권의 상징 도시로서 그에 걸맞는 개헌으로 무게감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분권의 선도 모델로 정착할 수 있다.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근거할 경우 또다시 16년 전 그날처럼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과 세종시 수정안 등 정권과 특정 세력에 따라 행정수도가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위헌 논란과 국론 분열, 소모적 논쟁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여야가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을 공약해야 하는 이유다. 자, 이번 기사는요. 금리가 인하된 것에 대한 이제 어떤 시장의 반응, 변화가 있을 것인가, 특히 부동산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예측성 기사라고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나중에 알 수 있겠죠. 사실 이 금리 인하로 이 돈이 부동산에서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나 또 아파트나 이런 그 각각에 따라서 좀 다르게 움직일 텐데, 좀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도 하고, 이러한 기사들이 기사를 쓰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많이 휘둘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각은 어떤지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금리 주저앉자 부동산으로 발길 돌리는 사람들. 사상 첫 기준금리 0%대 시대가 열리면서 대전 부동산 시장에 작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초저금리 시대 은행권 수신 상품이 매력을 잃어 결국에는 수익을 쫓아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가격 상승을 견인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6일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다. 이미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은 금리였지만 시장에는 돈이 돌지 않고 기업 투자나 가계 소비로 이어지기보다는 부동자금으로만 떠돌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후로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내려가며 자금의 부동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가 낮아지면 돈 굴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 금리가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 결국 자금이 갈 곳은 대전 지역 부동산 시장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KB부동산 리보온이 발표한 주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6% 상승한 가운데 대전 지역은 전주 대비 0.38% 급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이 더 확대될 여지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해 분양한 아파트와 입주 직전의 아파트 분양권에 붙은 웃돈 상승 추세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전은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공무원과 연구원 등이 대부분인 도시로서 코로나로 인한 시장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업계의 목소리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대전은 고정적인 임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소비도시라며 코로나 쇼크에도 고정적인 수입을 받는 만큼 금리가 내려가면 싸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네, 아파트를 사는 데 필요한 대출을 받는 것이 이런 금리에 많이 영향을 받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볼 일이네요. 네, 오늘 마지막 기사는요. 오피스텔 시세보다 높게 계산해 세금을 내라니? 라는 기사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시가 표준액이 시세보다 높은 오피스텔들이 속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표준액을 산정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공시가격이 최근 2년 새 급등하면서 나타난 기현상이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자치구청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시가 표준액은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를 과세할 때 기준이 된다. 퇴직금 등을 활용해 소형 오피스텔에 투자한 매수자들은 실제 매매 가격보다 높은 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더 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 세제 업무 담당자는 지방세법 조항은 보통 다운계약서 작성 등으로 시세를 낮게 신고할 경우로 최소 시가 표준액만큼 과세하자는 취지라며 이상 매매가 아닌 경우라면 자치구나 서울시에 이의를 신청해보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논현동 소재 중개사무소에 따르면 거평타운 오피스텔에서는 시가 표준액이 시가보다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 높은 사례가 최근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실거래가보다 높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매년 7월과 9월 재산세도 부과된다는 점이다. 시가 표준액이 시세를 역전한 오피스텔 보유자 입장에선 억울한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다. 행안부 부동산 세제과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한 시가 표준액이 시세와 너무 차이가 클 경우 지자체장이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오피스텔은 특성상 일반 주택에 비해 감가상각률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가치 하락을 고려하지 않고 땅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시가 표준액을 올리는 산정 방식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시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에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상가 공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상업용 건물에서도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시세보다 시가 표준액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네,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은 아파트하고 이게 좀 기준이 다를 텐데요. 좀 시끌시끌할 것 같네요. 네, 오늘 비타민 TV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박다영이었습니다.